안녕하세요. 함께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술월에 대해서 지지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은 24절기로 한로와 상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역의 12벽계로는 산지 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술 맞은편에 있는 글자 진일 때 12벽계로는 택천쾌의 상이 됩니다. 그래서 땅 아래, 땅 위로 나눴을 때 땅 아래가 어떻게 됩니까? 음과 양으로 순음과 순양의 대조가 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을이라고 제가 했을 때 양력 기준으로 9, 10, 11월 유술해가 가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음양의 변화를 보면 6월에 음이 사백이 되죠. 사효가 되고 술월에 오효가 되고 오획이 다 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월에 전효가 음으로 해서 음이 6월에 4개, 술월에 5개, 해월에 6개 해서 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음으로 기본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땅 위의 상황이 오손풍, 칠간산, 팔곤지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술월의 특성이 보면 땅 위에 뭐가 있는 형상입니까? 칠간산이 신금에 해당됩니다. 씨앗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가 떨어지면 그 열매 안에 씨앗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 위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 위에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술월의 대선계의 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로, 상강, 서리를 맞으면 그 열매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무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를 또 서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물상에서. 그래서 술월에 지나가는 지장간을 보면 신금과 정화, 무토, 신정무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금은 술토에 있게 됐을 때 12운성의 세력이 관대에 해당되고, 정화가 술토에 있으면 양지에 해당되고, 무토가 술토에 있어도 양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술토에 있는 지장간 신정무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냐 하면, 서리를 맞아서, 아니면 신금 자체가 서리가 되기도 하고요. 서리를 맞아서 씨앗이 정화로 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정화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서리를 맞아서 떨어져서 점진적으로 어디에서 진행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무토, 땅 위가 되죠. 드러난 영역에 노출되어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이 씨앗이 땅 속에 기토 안으로 들어가야 얘가 뭐가 됩니까? 뿌리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뿌리가 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술토의 어떤 의미는 씨앗이 땅 위에 떨어져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드러난 능력에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신정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 오행의 정의로 보면 신금은 밭귤 협자, 정화는 타오를 염자, 무토는 심을 가자로 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 신금의 소선팔기의 개상이 칠간산입니다. 칠간산. 그러니까 뭐죠? 이 칠간산의 생긴 모양도 보면 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음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생명에 해당되는 산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 위에 생명이 있는 산. 그게 칠간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솟아있는 흙이라고 해서
양토로도 비유하고 자체의 오행으로는 양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사진내가 되고 무토도 정화하고 무토하고 같은 동궁을 쓰기 때문에 상이 같습니다. 똑같이 사진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신금이 정화로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신금에 해당되는 칠간사 4개에서 외계로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외계에 사진내가 있어서 내산소가라는 상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소가라는 것은 조금 지나갔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신금 씨앗이 사진내로 해서 동쪽으로 다음 단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뇌산소가에 보여집니다. 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내가 정화가 또 무토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상이잖아요. 사진내가 사진내로 가는 거죠. 사진내가 사진내로 가는 거니까 중내진이 됩니다. 중내진. 중내진은 거듭해서 나아가는 상인 거죠. 그래서 이 결실로 맺어진 씨앗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월에 태어났는 사람이 신금이 사령할 때와 정화와 사령할 때, 무토가 사령할 때의 각각의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을 합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신금은 원래 의리를 중시하는, 오덕에서 의리를 중시하는데 예와 관련되는 병화와 합을 해서 지혜에 관련되는 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뭡니까? 의리를 중시하는데 예를 굉장히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바탕을 기저를 이루는 것은 뭐다? 지혜. 이 지혜를 어떤 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운의 숫자로 보면 병화는 7과 1이 되고 신금은 4와 6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숫자들을 천간으로 재표현해보면, 다시 표현해드리면 7 병화, 1 임수, 4 신금, 6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월에 신금이 사령할 때 태어났는 사람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글자가 4개가 있다 그러면 십천간 중에 그 글자가 뭐다? 병화, 임수, 신금, 개수, 이 4개의 천간 글자를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수월에 정화가 사령할 때 태어나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정화는 원래 오덕으로 예의가 됩니다. 원래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임과 합을 해서, 이 임이라는 건 뭡니까? 국방의 수기 때문에 오덕으로 지혜에 해당됩니다. 지혜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또 더불어서. 그래서 합을 해서 결국은 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은 오덕 중에 사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자체적으로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 예의가 어떤 부분을 좋아합니까? 지혜롭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가장 중요한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의와 지혜가 사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운으로 정화가 2와 8에 해당되고 임수가 1과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표현해드리면 2 정화, 8 을목, 1 임수, 3 간목해서 수월에 정화가 사령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은 뭐다? 십천간 중에서 4개의 중요한 글자를 쓰시는데 그 4개의 중요한 글자가 뭐다? 정화, 을목, 임수, 간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월에 무토가 사령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의 특성을 보면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 지혜와 합을 해서 무엇을 생산합니까? 화를 생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지혜를 추구를 하는데 그 근간에는 뭐가 있다? 예의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오운으로는 5와 7이라는 숫자가 되고 개수는 6과 2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것을 10천간으로 풀어서 다시 나타내보면 5 무토, 7 병화, 6 개수, 2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월에 무토가 사용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10천간 중에서도 무토, 병화, 개수, 정화라는 이 4개의 글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 수월의 신정무가 각각이 특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술토가 가지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에 관련되는 육기를 살펴보면 육기는 항상 그 맞은편에 있는 글자와 같이 해서 봅니다. 물론 오온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맞은편에 있는 글자는 뭡니까? 시작과 그 변화의 종결점이거든요. 시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술은 육기로 5와 6이 되고 지는 5와 1이 됩니다. 왜 이 숫자가 5와 6이 되고 5와 1이 되는지는 제가 그 앞부분에서 육기 부분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5는 무토가 되고 6은 개수, 5는 무토, 1은 임수 해서 술에 대한 육기는 펼쳐보면은 무토와 개수와 무토와 임수가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흘러가는 천간의 세력을 12지지에서 어떠한 세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무토가 수월에 앉았을 때 양지, 무토가 해에 앉았을 때 태지, 무자 절지, 그 다음 개죠. 개축 반대, 개인 욕지, 개묘생지, 그리고 무진쇠지, 무사왕지, 무오록지, 그리고 임수가 제일 마지막이죠. 임미양지, 임신생지, 임유욕지로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연에서 십천간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한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십성의 어떤 개념으로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표현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기운의 형태가 이 술에 있어서 드러난 낮 시간에서는 자기가 양지와 태지와 절지라는 형태로 해서 이분이 활동을 하시더니 활동력이 좀 떨어지죠, 그죠? 좀 떨어지고 개의 그 다음에 이제 축인묘 시점이 있어서는 관대 욕지 생주에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죠?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진사오 일대 세지 왕지 록지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미신유 일대 양지 생지 욕지로 해서 그닥 약하지는 않지만 활동을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레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성은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때 이제 십성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기에 각각의 12지지에 앉았을 때의 어떤 이 세력은 이분이 그 살아가는 어떤 힘의 레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월이기 때문에 수월의 육기가 무, 개, 무임이잖아요. 수월의 육기가 무, 개, 무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예제로 모든 시간을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술에서 세 칸 가서 하나 둘 세 칸 가서 축시생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에서 시작을 하면 미로 끝나잖아요. 그죠? 축은 항상 미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축미인데 축은 6기로 5와 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미는 10과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축 시간에 기 해서 축시생이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에 대해서 빨간 동그라미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월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진이라는 시기에 있어서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찍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안에 있는 흰색 동그라미는 월에 해당되니까 월지가 되겠고요. 빨간색은 시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진, 체가 되는 무진은 쇠지로서 월지,
그 다음에 용에 해당되는 무지는 용으로서 무진, 쇠지, 시지라고 제가 이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지와 시지에서 이 시점에서 가지는 세력이 쇠지로서 굉장히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은 뭐 아주 좋죠. 왜 그렇습니까? 해가 아주 밝을 때보다는 좀 어느 정도 덜 눈이 부실 때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너무 부시면은 눈이 부셔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해가 좀 가리워진다거나 좀 살짝 그 다음 시간 앞전 후 시간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면서도 그 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쇠지와 록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왕지보다 저는 더 낫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십성의 입장은 38목도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이체가 되는데 체가 되는 간목이 진에 앉았을 때 갑진 쇠지가 되고 을목이 진에 앉았을 때 을진 관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간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목생화, 식상병화, 목극토, 무토재서, 금금목해서 경금이 관성이 되고 수생목해서 임수가 인성이 되죠. 각각의 십성의 대표 양강만 나타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병화가 진에 앉으면 관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무토가 진에 앉으면 쇠지가 되고, 경금이 진에 앉으면 양지가 되고, 임수가 진에 앉으면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십성이 이러한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 시기에 수월에 태어났는데 축시생일 경우에 진에 해당되는 글자를 만나면 진월달이 되든가 진세운이 되든가 진대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십성의 세력을 보면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가 밖에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세지와 반대로 해서 일간의 힘은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활동력도 반대로 해서 좌충우돌 굉장히 씩씩하게 잘 하시죠. 그리고 재물에 관련되어서도 쇠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관은 양지로 해서 그렇게 관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태도 아니고 양지로 해서 얌전하게 딱 유지를 잘 하고 있죠. 안정감이 있죠. 근데 물론 도전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약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일간을 도와주는 힘은 임진, 묘지로 해서 좀 약하죠. 아무래도 재성이 세력이 강하잖아요. 자기 비견에 대한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재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재극인의 관계가 되다 보니 인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요 진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술토에 대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